어쨌든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 쌓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감정을 키워나가죠.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에 신민아 씨가 연기한 우울증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 우울증 연기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전에 들었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이 클립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공감하는 우울증을 좀 겪으신 이제 당사자분들의 리플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신민아 씨의 연기를 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민아 씨는 누워있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커튼을 열어주네요. 네, 그렇죠. 화가 좀 났네요. 일어나라 좀. 그러게요. 좀 날이 서 있군요. 일어나라 좀. 이제 출근해야 돼. 한마디를 던지고 가는데 이제 신민아 씨는 계속해서 잠이 들어있죠. 몸을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힘겨워 보여요. 그죠? 네. 한참 걸리죠. 곧바로 몸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몸 일으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 가끔 듣다 보면은 몸이 납처럼 무겁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잘 표현하셨구나. 물먹은 소음 같아서 정말 몸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침대 밑으로 꺼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그 손에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몸을 일으킨 뒤에 숨을 약간 몰아쉬시잖아요. 네, 이것도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그 약간 디테일이 좀 보여서 그렇죠.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동작이고 그냥 단숨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동작조차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정신운동성 지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문자 그대로 정신활동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운동의 속도가 지연되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정신과 1년차 때가 생각이 나요. 1년차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환자분을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정신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린, 지체되어 있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셨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몸을 진짜 정말 천천히 일으키셔서 간신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느려져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케이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정신운동 속도를 제가 정상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 정상이신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요?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되니까 걸어 다니고 이런 걸 뵀을 때 저는 그냥 정상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나 봐요. 훨씬 더 극단적인 걸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제가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우울증 환자분들이 여기서처럼 정신운동성 지연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정신운동성 초조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우울증에서는 사실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거나 손 같은 거를 이제 가만히 두지 못하고 정말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뭔가 굉장히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신운동성 초조라고 하는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그 남편이 일어나라 좀 얘기를 했던 게 참 마음에 걸리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일어날 힘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뭐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일어나라 좀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너무 좀 심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감정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남편 나름대로의 고충이 좀 담겨있는 대사가 아니었나. 나도 지쳤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게요. 자, 이어서 좀 다음 장면 볼게요. 네. 이제 좀 일어나서 스스로를 추스르려는 모습들이. 출근 안 했어? 여린 왜 안고 있어? 어린이집 안 보냈어? 무슨 출근을 안 해. 퇴근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네가 열이 안 데리러 온다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밖에 나가보는데
그러니까 그 밤이 될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걸로 음. 보는 게 맞겠죠? 이제 남편이 깨우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수 있죠. 정말로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드라마라서 어떤 극적인 장치가 좀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네,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워서 그 몇 시간 있었어요 라고 해서 누워서 좀 뭐 하면서 시간 보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라는 답변들도 꽤 하시거든요. 기억 자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을 인지하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사람이라면 의례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좀 당연하게 여기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좀 잘 못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가 스스로 완전 좀 망가졌구나, 이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 자체가 조금 더 절망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엄마잖아요. 내가 엄마인데 이런 전화도 못 받고 아이를 방치했다 라는 생각이 또 어떤 죄책감이 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을 하려다가 이제 삼키는 거죠. 네. 조심해 자기야. 조심해 자기야. 집에 있으면서 집 좀 치우면 안 돼? 치웠어. 방도 설거지도 했고. 거실 봐봐. 여기 좀 봐. 세탁실 문을 열죠. 네. 세탁물들이 며칠은 쌓인 것처럼 어.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럼 이왕 하는 거 여기도 같이 해. 열이 온몸 냄새 맡아봐. 내 옷도 열이 옷도 온몸 냄새 투성인 거 알아? 대체 빨래를 어떻게 해? 그렇게 냄새가 나면 네가 좀 하지. 그걸 꼭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돈도 벌고 집도 치우고 너도 시켜줄래? 거울 좀 봐. 대체 머리를 며칠을 안 감은 거야. 냄새나 너. 그리고 병원 좀 가라고. 우울증도 고칠 수 있다잖아. 약 먹고 상담도 좀 받고. 싸우지 아이고. 마. 좋은 표정이 좋아요. 눈썹을 한번 올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서 한번 추스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조심해 자기야 라는 게 너 케어 잘해? 이게 너는 너 스스로를 이렇게 케어하지 못하면서 남이 나한테 이렇게 조심하라고 해? 이게 마치 뭔가 오지랖 부리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 그런 이제 참아왔던 분노를 이제 확 타오르게 네, 만드는 좀 그런 말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다녀오라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냥 조심하라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집의 상황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뭔가 남편 입장에서는 너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빨래, 창고 청소 좀 해라 얘기를 하죠. 1절에서 좀 그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이것도 좀 같이 하든가 이러면서 점점 이 분노가 올라갑니다. 그게 진짜 싸가지 없는 말투였어요. 네, 근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감정이 격앙됐을 때 좀 이런 말투를 쓰지 않았나 네. 저희 집에서. 어쨌든 남편은 또 남편 나름대로 쌓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 감정을 키워나가죠. 그래서 남편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것도 네가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일도 하고 아까 봤을 때는 요리도 하고 네, 아이 등원도 시키고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을 본인이 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더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지친 마음에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폭발을 하죠.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장면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장면 안에서는 뭔가 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란 말이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 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신민아 씨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지지적으로 내가 병원을 좀 알아볼 테니까 같이 가자라든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얘기를 아이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아, 맞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네.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열이 몸에 냄새도 나고 네. 뭐 옷도 제대로 케어가 안 돼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당연히 이게 아이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아이는 이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과정에 내가 좀 냄새가 나서 그렇대 라는 얘기에 이제 꽂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웠네 라는 식의 부적절한 죄책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조금 상처가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네요. 맞아요. 네. 예. 저는 그 뒤에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딱 이제 안고 음.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음. 이게 마치 좋은 아빠 그리고 나쁜 엄마 되게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아이 입장에서도 그걸 이제 분리해서 좀 볼 수밖에 없고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스스로가 그런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장면이어서 맞아요. 그거도 좀 걸립니다. 만약에 병원에 두 사람이 와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남편분한테 이 우울증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감정적인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일상적인 기본적인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힘든데 병원을 직접 찾아오고 치료를 받는 거는 더더욱 어려웠을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내분께서 지금 이만큼 하시는 게 아내분의 최선이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거실, 그리고 방, 설거지 이런 거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몸 일으키기도 힘든데 이만큼 했다는 건 네. 정말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비난을 받아야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의 기준이 지금 높으시다.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야 된다. 지금 창고나 빨래를 돌리기에는 힘든 상태다. 그래서 이 기준을 낮춰야지만 이 남편분도 좀 편안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만약에 가능하다 입원이 그러면 입원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도 좀 입원하면서 쉴 수 있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지 않는 게 마음이 좀 편하고 그만큼은 좀 에너지가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정말 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겠구나. 정말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되어 계신 분들한테는 이조차 버거운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옆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의 신민아 씨의 연기를 바탕으로 우울증 환자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성도를 논하기는 참 어렵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의 연기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연출도 그렇고 우울증 환자분들의 그 힘겨움을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가족분들의 고충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주신 신민아 씨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팬이고 꼭 모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내부자들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